가서 집가하고 있다가 2010년에 정계 복귀를 해갖고 4.27 재보선에서 당선이 돼요. 또 수원병 재보선에서 패배를 하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만덕산에 가서 있다가 2016년에 정계 복귀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합류를 하죠. 그러다가 안철수와 이제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를 하고 그러고 이제 있다가 결국 바른미래당으로 합당하면서 여기서 대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만 해도 몇 번을 했고 대선 후보 경선만 해도 몇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참모총장급으로 있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뭐 대대장급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분은 도대체 무슨 대의를 위해서 그러느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의를 찾기가 힘들어요. 결국 시니컬하게 얘기하면은 본인이 은퇴를 못해서 결국 이렇게 여기 현장에 남아서 저러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심했나요? 대의가?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정계 은퇴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예를 들면 안철수 같은 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정계 은퇴한다 어쨌다 그러잖아요. 네. 그건 정계 은퇴가 아니고 한다면 정계 조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남경필 전 지사가 오늘 네, 촬영하는 날 정계 은퇴를 선언했어요. 네네. 한참 일할 나이에 정계 은퇴 선언했어요. 요거는 정계 중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손학규 대표 지금 얘기했잖아요. 네. 이분은 정계 은퇴를 할 시점을 지금 한참 지났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정치를 그만두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래요. 하나는 감옥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정계를 은퇴해야 되는 경우. 네네. 또 하나는 낙선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해야 되는 경우. 네. 이제 그러지 않은 경우는 국민들이 이제 강퇴를 시키죠. 강퇴. 그래서 네. 정계 은퇴 시점을 놓치고 계속 질질 끄는 분들은 결국은 국민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강퇴를 당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저게 이제 정계를 은퇴했다 또 복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DJ 같은 경우, 네. 뭐 아름다운 은퇴를 하셨죠 사실은. 그리고 다시 이제 영국 갔다 오셔서 복귀를 했는데 복귀 기간이 보니까 942일 만에 이제 정계 복귀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얘기했듯이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는 246일 만에 정계 복귀를 했어요. 네. 손학규 전 대표도 비교적 길게 닭도 키우고 수염도 기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662일 네. 동안 걸렸어요. 정계 복귀하는 기간이. 보통 은퇴를 했을 경우에 자기 아파트로 가면 은퇴한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산에 간다든가 뭐 토굴에 간다든가 뭐 외국에 간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건 준비 기간이죠. 그 리차지. 예, 왜냐하면은 은퇴를 한다는 거는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뜻이고요. 그 장을 본다든가 집안일을 네. 한다든가 네. 이런 집안일로 돌아가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은퇴거든요. 그러려면 보통은 아파트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뭐 이제 공부를 더 하겠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되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결국은 나는 때만 되면 복귀하겠다 이런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박 박사님 근데 저는 진짜 은퇴하면 지리산 피하골 이런 데 내려가가지고 농사 지을 거거든요. 위협하군요. 자연인으로. 거기 지역구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 아파트로 막 가게 하니까. MBN 프로에 자연인에 나오려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것도 그러면 정계 은퇴가 아닙니까? 안 쳐줘요? 쳐주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오늘 아침에 그 남경필 전 지사가 은퇴할 계획이 있다. 은퇴하겠다 선언을 했는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저도 사전에 얘기 못 들었어요. 어. 저도 문자로 받았어요. 네. 그 기사 보고 어떻게 회심하더라고요. 사전에 얘기도 없이. 그 스타트업 시작한다고? 네. 뭐 투자하고 뭐 그러는 거죠? 스타트업 하는 젊은. 젊은 네. 청년 기업가들을 네. 이제 지원해주겠다 그런 뜻 같은데. 네. 정계 은퇴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느낌이? 느낌이. 왠지 청년 일자리,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뭐 그러면서 네. 때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성과가 있으니까 다시 나가시오. 등 떠밀 때까지 등을 지금 쥐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탁박사 기준으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업종이 심상치가 않죠. 이런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요즘 시대에 딱 맞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미지가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국회의원으로 있었다는 이미지보다는 네. 내가 첨단을 걷고 요즘의 산업인 스타트업을 몇 년 해봐서 네. 거기에 경험이 충분하다. 이런 업종 비즈니스를 잘한다. 이런 것이 미래 이미지와 잘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정계 은퇴라는 것은 수사에 불과하다. 예. 그럼 이거하고 비슷한 거네요. 안돼. 뭐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우리 그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 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행보가? 이분은
아파트는커녕 외국을 갔잖아요. 그렇죠. 정계 은퇴라고 보지는 않죠. 그러니까 안철수도 잠깐 이제 리뷰를 해보면 네.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이제 정계 입문을 해요. 네네. 박원순한테 이제 양보를 하고 네네. 그때 왜 양보를 했냐면 주고 싶어서 양보를 한 게 아니라 보니까 반응이 폭발적이거든요. 근데 이건 서울시장 할 일이 아니에요. 대선으로 가도 되겠다 판단이 섰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양보하는 척하고 박원순한테 주고 이제 대선으로 간 건데 그때가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점이었어요. 정점이었죠. 네네. 제가 그때 그 기억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때 제 지역구가 서대문인데 네. 서대문 강당에서 안철수 톡 콘서트가 열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지역구의원이니까 이제 가서 내부석에 앉아있는데 안철수가 입장하니까 정말 수백 대 카메라 프레시가 다 일시에 털리는 거예요. 네. 안철수 이제 수줍은 듯이 이제 들어오던데 그때 내 옆에 누가 있었냐면 법률 스님이 옆에 앉아있는데 네. 법률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참 좋은 때다. 근데 저것도 한때지.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절정이었어요. 오, 네. 생각하면 그때가 최고고 그 그렇죠. 옆으로 그렇죠. 이제 내리막길을 걸은 건데 지금 내리막길을 걷다가 이제 결국은 독일 가 있는데 다시 들어온다 만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 다시 들어오면 그 내리막길을 다시 극복하고 상승에 탈 것이냐. 그렇게 예상해요? 저는 내리막길에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저는 내리막길에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서 있는 지점이 늪지대 같아요. 그러게.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랑 저 눈에는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본인한테는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저 손학규 대표한테 참 불경스러운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네.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서 하는 얘기. 네. 본인한테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안빈 낙도가 차라리 본인한테 행복을 주지 않을까. 청풍 명월도 있습니다. 아니, 은퇴 얘기 나왔으니까 여쭤볼게요. 주변에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은퇴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뭐 은퇴 여부를 논할 그런 뭐 가치가 있나요? 아니, 그냥 뭐- 이거 좀 명확하게 좀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네. 저는 은퇴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아, 예. 예. 네. 하지만 은퇴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정계 중퇴 중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인정. 네. 그래서 언젠가는 복귀를 해도 당신 왜 정계 은퇴했으면서 말도 없이 복귀를 해? 그런 말은 듣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 네. 아유, 저 사람 지겹다. 이 소리 듣기 전에 은퇴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죠. 제가 정두원 대변인으로서 한마디 할게요. 식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손님들께 뭐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전단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대잖아요. 지금 선거 때예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선거 때 뭐 뿌리는 줄 알고. 네, 네, 그러니까 네. 정계 은퇴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제가 지금 이런 판도라를 그 갖고 나오신 이유는 나는 다시 정계로 돌아가서 옛날에 나의 정치의 미비한 점을 다 보완하고 내가 정말로 정치해보겠다. 그러니까 제2의 출사표를 던지는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정도고요? 근데 탁견이 요것만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아, 그죠? 네. 틀렸다 그래요. 요거는 진짜 틀렸고. 그렇게 치밀하지 않으세요? 생각하지 않고 네. 저는 아까 얘기한 게 그냥 정답이에요. 은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정도원 의원께서 열어주신 판도라 정치인이 갖추지 못한 결정적 능력, 은퇴 능력이다. 한 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계 복귀의 신호탄이다. 끝까지. 네. 저도 진짜 멋있게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자, 세븐의 판도라 모두 짚어봤습니다. 판도라 공식 엔딩입니다. 못다한 이야기 전하는 시간 수치문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정도원 전 의원께서는요, 서운한 남경필 경기지사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전 지사 나하고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스타트업을 한다고? 그래서 잘 될 것 같아? 하지만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정청래 전 의원께서는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께 한 말씀 해주시죠.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듯이 선제적 대응 그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네. 깊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